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중복순열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3차 세 번째 소단원에 해당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이거는 중복순열보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해할 때는 조금 더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해하고 나면 공식은 되게 간단하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자, 보면 자, 우리가 당구공이 있어요. 당구공인데 1이라는 번호가 있는 거와 2라는 번호, 3이라는 번호가 있는 당구공은 3개 있다고 쳐볼게요. 10 하나, 20 하나, 30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배열할 수 있는 총 가지수, 여기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이런 특별한 상황의 공을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분명히 333 이 세 개의 아이는 다른 아이지만 얘네들은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놈처럼 보이잖아요. 이 쌍둥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바뀐 것처럼 아무도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옆에 작게 스티커를 붙여서 3-10, 3-20, 3-30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딱 배열을 해봤어요. 그럼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일단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배열하면 자 이렇게 개수가 나오죠. 1, 3, 2, 3, 3.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 3, 2, 3, 3 바깥에서 봤을 때는 1, 3, 2, 3, 3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복이 3개 같은 것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안에서 자 1, 3, 2, 3, 3 1, 3, 2, 3, 3 1, 3, 2, 3, 3 1, 3, 2, 3, 3 1, 3, 2, 3, 3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같은 배열이에요. 다른 배열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배열이죠. 하나의 배열. 그런데 실제로 이 30 세 개는 쌍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1, 2, 3, 1, 3, 2 스크래치를 내봤더니 스티커를 붙여봤더니 사실은 2130이었고 2310이었고 3120이고 3210 서로 다른 공이었는데 누구도 이것을 다른 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같은 것 이 세 개의 공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배열되는 그 개수만큼의 실제적인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로 취급할 거니까. 분명히 분명히 요놈들을 한 놈이라고 취급할 건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 6개가 다른 배열인데 같은 거 취급할 거거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 하나의 케이스에 6개의 중복이 서로 같은 것 3개를 나열하는 개수만큼의 중복, 6중복, 3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이 3개를 서로 나열했으니까 3팩토리얼이죠. 즉 6개의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것이 있을 때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때의 순열은 어떻게 하냐면 1단계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순열이라고 같은 것 없는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같은 것을 같은 것 배열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이거 잘못 썼죠. 여기 고치세요. 중복 순열의 수가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그냥 일반적인 순열의 수에서 뭐를 제거한다?
그냥 순열의 수에서 뭐를 제거해? 중복만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의 수만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순열을 몇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5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몇 개 있었으니까 3개에 의해서 나열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겠잖아요. 그래서 5팩 다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5가지를 나열하는 것에서 실제로 같은 것 3개가 만들어내는 순열의 수만큼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계산할 때 여러분들의 노하우는 뭐냐면, 자, 5팩 나누기 3팩이면 5팩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같잖아요.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은 5, 4, 3팩 앞에까지만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럼 좀 더 확장되어서 자, 1, 2, 2, 3, 3, 3. 자, 이렇게 같은 것 2개, 같은 것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를 배열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 중복순열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분자와 분모를 나눠서 생각하는데 분자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잖아요. 둘, 셋, 넷, 다섯, 6개. 6팩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거 2개가 있잖아요. 이 2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열의 개수 2팩. 그 다음에 3, 3개가 있잖아요. 3, 3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복 3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노하우는 자, 먼저 6팩과 분모에 있는 가장 큰 3팩을 서로 나눠주면은 6, 5, 4까지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2팩을 2,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요것만 간단하게 제거하면 되겠죠. 뭐 3 이렇게 해도 되고 5, 4, 20 그래서 60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보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QR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N팩을 하고 분자는 그 다음 분모는 뭐예요? 이 P개 같은 거 P개에 의해서 P팩이 나오고 그 다음 같은 거 Q개에 의해서 Q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것 R개에 의해서 R팩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5개의 문자 A 2개, B 2개, C 하나 이거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개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니까 총 개수 5팩 그 다음에 뭐예요? A 2개가 있으니까 2팩 B 2개가 있으니까 2팩 C는 중복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뭐예요? 5팩과 2팩을 먼저 계산하면 5, 4, 3까지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2팩을 계산하면 2,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 20, 30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좀 더 일반화된 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이에요. 1번. 자, BANANA. 자, 바나나라는 자, 이 6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같은 거 보입니까? A 같은 거 보여요? A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 그 다음에 N이 2개 있고 B가 하나 있는 이런 형태네요. 자, 그랬을 때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열하면 되죠.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분자는 뭐가 들어가요? 개수가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팩.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걸로 색깔을 바꿀까요? A가 몇 개예요? 노란색 A가 3개니까 3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몇 개예요? 같은 거 2개 2팩 이렇게 되겠죠.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자, 6팩과 이 3팩을 계산하면 6, 5, 4까지 쓰고 2팩은 2,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5, 20, 60까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가장 기본 문제고, 자, 두 번째, 양 끝에 뭐가 온대요? n이 오도록 하니까 우리가 결국엔 나열은 6개를 나열할 거잖아요. 6개를 나열할 건데 아예 양 끝에 n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n이 이미 날아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아이는 몇 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B, A, A, A 이것만 나올 수 있는데 중복이 몇 개 발생해요? 3개 발생하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중에 4개 중에서 3개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n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3개의 A가 모두 이웃한대요. A 3개가 다 뭐하래요? 이웃하래요. 그럼 우리가 B, A, N, A, N, A 중에서 B라는 아이와 N이라고 하는 아이가 2개 있고 A라고 하는 아이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묶으라는 거죠. 이웃해야 되니까. 이웃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독립적인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총 몇 개로 취급하면 되겠어요? 4개라고 취급을 하면 되겠죠. 4개. 4개라고 취급을 하면 되고 4개 중 몇 개의 중복이 있는 거예요? 2개의 중복이 있는 거예요. 2개 같은 것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바로 공식이 나오는 거죠. 몇 개 중에서 총 4개니까 4팩. 그 다음에 나누기 2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바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B가 M보다 앞에 오도록.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잘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이해하고 풀고 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B, A, N, A, N, A 인데 B가 M보다 앞에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P가 M보다 앞에 있는 거 어떻게 계산하지? 뭐 엄청 머리를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B와 N을 다 잡아. B와 N과 N 이렇게 총 3개가 있잖아요. 얘를 일단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별표라고 만들어 버리자. 별표라고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별표 몇 개, 별표 3개와 그 다음에 별표 3개와 A 몇 개요? A 3개. 얘네들의 이것의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순열의 수라고 하면 자, 총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 A가 3개 있으니까 3팩. 그 다음에 별표가 3개 있으니까 3팩. 이렇게 되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별표, 왜 B와 N과 N은 서로 다른 놈인데 왜 다 별표 취급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또 뭐 섞어 볼게요. 뭐 별표 하나 A 별 A 뭐 별 A 이렇게 배열됐을 수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하게 뭐 또 해볼까요? A 별 A 별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배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얘를 B가 M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그냥 B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하고 N이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얘가 B고 얘가 N이고 얘가 N이면 되잖아요. 여기가 B고 N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그냥 B와 N과 N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놈 취급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와 N과 N을 가지고 B가 항상 N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같은 놈 취급해도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B, N, N을 그냥 별표 취급하고 나머지가 A, A, A니까 A, A, A 있고 그래서 총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 3개가 있는 순열의 수 이렇게 해서 바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간단하죠. 6, 5, 4, 3, 2, 1, 3, 2, 6, 5, 4, 22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을 잘 천천히 들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최단거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최단거리와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풀이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FM 풀이법만 일단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것을 얘기해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갈 수가 있겠죠.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 수도 있겠어요. 뭐 요렇게,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가세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뭐 요렇게 가도 되고, 이걸 언제 다 세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관련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봐요. 자, 우리가 이 가로 방향으로의 진행을 A라고 하고 세로 방향의 진행을 B라고 했을 때 잘 봐.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로는 따라가 보면 B A를 나열한 것과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 다른 색깔로 할까요? A B A B A B로 간 것과 같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A B 그죠. 자, 첫 번째 경로 1경로는 뭐예요? B 네 번, A 몇 번? 6번 나열한 거고, 두 번째 경로는 뭐예요? A B A B B 이렇게 나열한 거고, 세 번째 경로는 A를 먼저 6번, 그 다음 B를 4번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결국에는 A 6개, B 4개, 총 10개, 중복이 각각 있는 총 10개의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경로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총 경로의 수라고 할까요? 경로의 수는 총 몇 개 중에서 10팩, 그 다음에 A가 몇 개? 6팩, B가 몇 개? 4팩, 이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0, 9, 8, 7, 4, 3, 2, 1 해서 답은 얼마인가요? 120까지라고 하네요. 아, 이거 해봐야 돼. 선생님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4, 2, 8, 3, 3은 9, 3, 7은 21, 210까지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오타를 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210까지예요. 210까지 조심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았으면 이제 1번 문제는 풀었고 2번 문제는 간단하죠. A에서 어디로 가? C로 가. 그 다음에 C에서 어디로 가? B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하면 요 경로죠. 여기가 A에서 C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어때요? 자, 다시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요만큼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것은 요만큼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C는 요걸 말하면 되고 C에서 B로는 요거죠. C에서 B 맞습니까?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뭐예요? 총 변이 몇 개? 4개. 그럼 4팩이요. A 2개, B 2개 있다는 거로 생각하면 되죠. A 2개니까 2팩, B 2개, 2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몇 개? 4개. B가 2개 있으니까 총 몇 개? 6개 중에서 A가 4개 있으니까 4팩, B가 2개 있으니까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능숙하게. 그러면 계산하면 앞에 거 계산하면 4, 3, 2, 1 곱하기 6, 5, 2,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분되고 6 곱하기 15에서 6, 5, 30, 90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단거리.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경우죠.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호수를 빗겨나면서 반드시 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죠.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갈 수 있죠.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 못 가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지나가는 골목을 막아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각선으로 막으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려면 일단 여기 지나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딱 생각을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겠죠. 왜냐하면 이 위로는 못 뚫고 가니까. 그죠? 여기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하면은 얘가 중복돼요.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반드시 막아버리면 여기로 가는 애까지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하면 여기를 막으면 돼요. 그래서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때, 이런 대각선, 호수를 끼고 대각선의 형태로 이게 생각하면서 배반 사건이 됐느냐, 즉 중복이 발생하느냐. 자, 1의 경로와 2의 경로와 3의 경로에 중복이 교집합이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배반 사건이죠. 그 배반 사건이 되도록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빠짐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잘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3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배반 사건이니까 다 뭐 하면 돼요? 얘네들을 더해주면 그게 총 답이 되는 거죠. 자, 1의 경우의 수를 봐볼게. 1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바로 가니까 경로가 한 가지밖에 안 생기네요. 그 다음에 2의 경우의 수는요. 2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잘 보면은 요만큼과 요만큼의 결합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세 개,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의 컨비네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4팩에서 AAA, 3팩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얘는 AABB니까 총 4팩에서 AABB니까 2팩,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4, 3, 2, 1, 3, 2, 6, 4, 24. 한 가지, 24가지.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요거죠. 여기는 한 가지고,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가지니까 무시해도 되겠고, 뭐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 곱하기 사실은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4팩, 3팩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네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한 가지, 1경로로 갈 때 한 가지, 2경로로 갈 때 24가지, 3경로로 갈 때 4가지. 이것들이 다 배반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다 더해져서 1 더하기 24 더하기 4에서 29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배반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쳐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다 더해준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매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